먼저 오픈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질문 하나하나씩 답변 드리고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문자열을 스트링으로 다룰 때와 오브젝트로 다룰 때의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이건 데이터 구조에 관한 얘기인데요. 모든 변수, 모든 데이터들은 다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오브젝트 타입을 상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스트링이 좋을까요? 오브젝트가 좋을까요? 문자열을 표현할 때. 당연히 스트링이 좋겠죠. 스트링이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왜 파이썬은 판다스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문자열을 오브젝트로 표현을 하느냐?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저희 공식 문서를 가보면은 로드맵이란 게 있어요. 로드맵에 가보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인가 로드맵을 적어 놨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적혀져 있는 게 스트링 데이터 타입이에요. 보시면은 현재 판다스는 스트링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numPy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을 해요. 첫 수업 시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판다스는 numPy를 활용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numPy의 장점도 그대로 활용한다고 했지만 numPy의 단점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오브젝트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스트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고 오브젝트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하는 거예요. 물론 오브젝트로 하기 때문에 더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선하겠다라고 적어놓은 게 이런 내용이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 뭐 속도 이슈가 있겠죠. 속도 이슈가 있고 메모리를 좀 더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요. 스트링이 아니라 오브젝트로 문자를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판다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오픈소스니까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판다스를 DB와 연동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현업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로직을 코딩해서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필요할 때마다 가져와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번 지금 곧바로 할 건데 엑셀이나 CSV 파일을 활용한다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읽고 쓰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만 보여드릴 건데 오늘 수업의 목차를 보시면은 여기 판다스 임포팅 익스포팅에서 데이터베이스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로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인하우스로 한다. 우리 서비스, 내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편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로 가야 되잖아요. 고객사로 가는데 고객사가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주면 정말 편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주죠. 보안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터를 엑셀이나 CSV나 또는 덤프한 형태로 받아요. 그럼 그거를 판다스로 읽어와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또는 같은 그룹사인데 계열사가 달라. 아니면 전산 환경이 열악해. 그럴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하기보다는 엑셀이나 CSV 파일로 데이터를 건네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연결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현업에서도 주피터 노트북으로 판다스를 돌리나요? 파이참으로 하는 건 별로인가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 취향 차이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파이참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겠죠. 파이참에서 코드를 작성하셔서 터미널에서 .py 파일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는 좀 편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은 파이참이냐 주피터냐가 아니라 요거 .py 파일이냐 .ipynb 이 파일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무슨 차이냐면은 .ipynb 요거는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란 건데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인터랙티브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고요. 파이참에서는
그건 불가능하겠죠. 물론 파이참도 이제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임포트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주피터처럼 깔끔하게는 안 되더라고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수가 주피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에 한해서는. 하지만 이거는 순전히 취향차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런 경우에는 파이썬을 많이 쓰겠죠.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애드훅으로 지금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세스가 나와 있어요. 모든 코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 코드를 매번 돌려야 돼요. 그럴 경우에 그런 코드를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파이참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참이냐 주피터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툴은 취향 차이다. 본인이 원하는 거, 입맛에 맞는 거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길고 긴 데이터 구조 설명이 끝났어요. 이제 진짜로 데이터를 입출력을 할 거예요. 아직 분석은 저 먼 일이에요. 이제 데이터 구조를 알았으니까 그 데이터 구조에 입출력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게 이제 3번 판다스 임포팅 익스포팅이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여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를 생성할 일은 실무에서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육이니까 학습을 하기 위해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를 직접 만들었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미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그 데이터를 그냥 임포트만 하시면 돼요. 가져오시기만 하면 되니까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입력할 일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전에 학습했던 것보다는 지금 학습할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어떤 경우가 많냐? CSV나 엑셀 형태의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읽어오는 거 또는 직접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요. 판다스가 지원하는 데이터 포맷은 아래와 같아요. CSV, 엑셀, SQL, HDF5, JSON, HTML, 피클 이런 식으로 있는데 CSV 파일이라는 경우는 그냥 텍스트 파일 모두예요. .csv 파일이 엄청 특별한 게 아니라요. 이거 그 윈도우의 노트패드로 열어보면은 그냥 콤마로 나눠진 파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 파일을 다 읽어올 수가 있고요. SQL이라는 거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가능해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건 아니지만 거의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MySQL, 포스트그레스, 마리아DB, 몽고DB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가능하고요. 좀 데이터가 커진다 싶으면 HDF5 그리고 JSON 형태도 읽을 수 있고요. HTML도 가능하고 피클, 덤프시킨 데이터 파일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읽냐? pd.read라는 함수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임포팅 하느냐는 pd.read, 익스포팅 내보내는 건 어떻게 하느냐? to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실습을 할 건데 요거를 JSON 형태로 내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to하고 언더바 JSON으로 해주시면은 이게 JSON 형태로 출력이 돼요. 익스포팅이 돼요. JSON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 위에 있는 방식 모든 게 가능하고요. to하고 언더바하고 원하는 형식을 적어주시면 돼요. 많죠? CSV도 있고 엑셀도 있고 HDF, HTML, JSON, 마크다운, numpy 원하는 방식, 원하는 데이터 형태로 내보내시면 돼요. HTML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HTML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N은 줄바꿈이죠. 이런 식으로. 또 뭐가 있을까? 마크다운. 마크다운 형태로도 이렇게 데이터를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할 거는 익스포트를 하는 방식은 to하고 언더바하고 익스포트하고 싶은 데이터 포맷을 적어주시면 돼요. 오늘 수업에서는 to CSV, to 엑셀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JSON을 했으니까 to JSON 한 거를
제이슨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고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제이슨 데이터는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이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이 제이슨 언더바 데이터라는 변수에 잘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제이슨 데이터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제이슨 형태잖아요. 이걸 다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판다스의 리드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리드 함수도 마찬가지로 리드 CSV, 리드 엑셀, 뭐 리드 HTML, JSON, HDF 다 있어요. 리드 SQL도 있고요. 뭐 SAS, SPSS도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하는 건 제이슨으로 익스포트를 했으니까 제이슨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이슨 파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뭐 제이슨 변수를 넣어 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판다스의 리드 제이슨 함수의 안에 넣어주니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다시 돌아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임포팅 익스포팅이에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저희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죠. df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제이슨으로 익스포트 했어요. 익스포트를 한 걸 잘 확인을 했고 요거를 read 언더바 함수를 통해서 임포트를 했어요. 임포트 역시 잘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예시로 들어줬고요. 하지만 뭐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데이터는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제이슨 같은 형태로 뭐 주고받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뭐 어느 정도 다룰만 하다 싶으면은 뭐 CSV나 엑셀 파일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너무 크다 싶으면은 뭐 HDF나 파켓 또는 데이터베이스랑 직접 소통을 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CSV 파일을 보여드릴게요. CSV 파일, 하나의 파일로 관리 가능한 사이즈의 데이터라면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할 때 일반적으로 CSV 포맷을 활용합니다. CSV는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약자이며 값들을 콤마로 구분합니다. 그냥 .txt랑 .csv나 사실 다른 건 없어요. 그냥 확장자만 다른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요거는 저희가 실습에 활용할 데이터를 다운받는 코드예요. 지금 다운로드를 다 받았네요. 그리고 옆에 파일 폴더를 보시면은 여기 iris sample.csv라는 파일이 다운받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저희가 iris sample.csv란 이름으로 요 주소에 있는 파일을 저장을 했으니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구글 콜앱에서 저희 로컬로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우클릭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엑셀로는 이렇게 열리는데요. 요거를 노트패드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돼요. 텍스트 파일이랑 똑같아요. 다만 콤마로 값을 구분해 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 건데 .csv가 뭐 엄청 특별한 게 아니다. 그냥 텍스트 파일이다 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일단 저희는 iris underbar sample csv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파일이 있죠. 요거를 이 파일을 임포트 해올 거예요. 어떻게? 임포트 할 때는 read underbar 파일을 쓴다고 했잖아요. 임포트 하는 함수가 뭐였죠? read underbar 판다스의 read 언더바 지금 어떤 타입의 파일을 임포트 하는 거죠? CSV죠. 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리고 요 괄호 안에는 파라미터로
저희가 어떤 파일을 가져올 건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의 경로를 적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동일한 경로이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의 명칭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iris_sample.csv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뭐 로컬에서 주피터 노트북이나 파이참으로 하고 계시다면은 다운로드 받은 요 CSV 파일이 있는 경로를 여기 명확히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리드 CSV 파일이 파일의 데이터를 임포트해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실행을 시키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에러가 났어요. 오타가 났네요. 이렇게 되시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잘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지금 행이 지금 꽤 많네요. 행이 꽤 많고 25행까지 있고 열은 하나, 둘, 셋, 넷, 5개 5열 컬럼은 5개가 있고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스, 스피시즈가 있는데 요게 간단하게 어떤 데이터냐면 아이리스가 꽃이에요. 붓꽃. 붓꽃이라는 꽃이고 스피시즈는 붓꽃의 종이에요. 붓꽃의 3가지 종류가 있대요. 뭐 세토사 종류가 있고 벌지니카가 있고 벌시컬러란 종이 있고 그 종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각각의 꽃을 관찰했을 때 이게 어떤 종이고 이게 아마 세팔이 꽃잎이고 페탈이 꽃받침일 거예요. 꽃잎과 꽃받침의 가로와 세로를 측정한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게 머신러닝에서 정말 유명한 샘플 데이터셋인데 꽃잎과 꽃받침의 가로, 세로 길이를 관찰해서 이게 어떤 종류의 꽃인지 분류하는 일을 할 때 많이 쓰는 데이터셋이에요. 이렇게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서 성공적으로 잘 읽어왔어요. 그럼 이제 읽어온 거를 우리가 이걸로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변수에 저장을 합시다. 똑같아요. 여기 코드랑 뒤 코드랑 똑같아요. 다만 이 읽어온 데이터 프레임을 df_iris sample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저장을 해줬어요, 저희는. 그리고 저장해준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봅시다. 잘 읽어와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 CSV뿐만 아니라 TSV, TXT도 read_CSV 파일을 통해서 읽어올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read txt 뭐 이런 거 없어요. read tsv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전부 다 read csv로 하시면 돼요. 왜냐? txt나 tsv나 csv나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바이너리로 읽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만 CSV는 나는 콤마로 값을 구분해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TSV의 T가 뭘까요? 탭이에요. 탭으로 값을 구분해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TXT, TSV 이런 거 따로 없어요. 그냥 CSV로 다 해오면 됩니다. TXT로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를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참고로 동일한 주소예요. 위에 CSV랑 했던 거랑 똑같이. CSV 데이터랑 똑같아요. 지금 irissample.csv를 다운받았잖아요. 아까는. 지금은 iris.sample.csv를 그냥 이름만 .txt로 저장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파일은 근본적으로 동일한데 이름과 확장자만 다른 거예요. 볼까요? 똑같죠? 아까 똑같죠? 5.1, 3.5, 1.4, 0.2 콤마로 나눠져 있는 거. 여기도 똑같죠?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다만 txt는 이제 범용적인 형태이고 이제 저희가 테이블 데이터를 다룰 때는 구분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분값을 콤마로 썼다라는 걸 조금 더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냥 확장자를 CSV로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CSV는 이제
아, 콤마로 구분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두 개 파일이. 확장자만 txt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iris underbar sample.txt를 임포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다고 했잖아요. read underbar csv로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pandas.read underbar csv 하고 괄호 열고 그 안에 파일명, 파일 경로를 적어주시는데 txt죠. 텍스트죠.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CSV나 TXT나 똑같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 가끔 이제 이 구분값으로 탭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또 다른 데이터를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탭으로 구분을 한 데이터. TSV 샘플을 한번 받아 볼게요. TSV 샘플을 한번 받았어요. 새로 고침하면 옆에 생겼네요. 요거를 보시면은 요걸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다운을 받고 요거를 열어 볼게요. 요거는 값이 너무 크니까 잘 안 보이는데 요렇게 여기 지금 탭이거든요. 탭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데이터인 거예요. 탭으로 데이터를 구분해 놓은 파일이면은 보통 .tsv로 해요. 탭으로 데이터를 구분해 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럼 저희는 tsv.sample 파일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똑같이 읽어오면 돼요. .csv 파일로. 그러면 해볼까요? 실행을 해볼게요. 근데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요 원화로 되어 있는 이거 한글 윈도우라서 그렇고 아마 영문 윈도우로 보시면은 백스페이스가 나올 거예요. 백스페이스 T. 요게 뭐냐면은 탭이에요. 탭. X, 탭, Y. 아, 제가 설명 잘못했는데 아까 전에 있던 요게 줄바꿈 표시고요. 탭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스페이스는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움직이면은 뭉텅이로 움직이죠. 탭이에요. 탭. 탭으로 값들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스페이스잖아요. 여기는 탭. 탭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X 그리고 탭이 들어가 있고 Y가 있잖아요. 5가 있고 탭이 있고 5가 있고 탭이 있고 90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5가 있고 탭이 있고 90이 있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나오냐? CSV랑 TXT는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오더니 왜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파일이 지금 함수가 뭐죠? read underbar CSV죠. 이 파일이 사실 뭐냐면은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이게 separator 구분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read underbar CSV 함수는 요게 기본적으로 생략이 돼 있어요. 생략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특별히 적어주지 않으면은 그냥 콤마를 구분자로 봐요. 근데 여기 콤마가 있었던가요? 없죠. 그러니까 X, 탭, Y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5, 탭, 90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럼이 하나고 데이터들도 하나로 뭉텅이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TSV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퍼레이터를 따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세퍼레이터를 지정해주면 되는데 탭은 이렇게 입력을 해요. 세퍼레이터를 잘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구분을 해서 보여줍니다. 번거롭다 하면은 그냥 CSV만 쓰시면 돼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세퍼레이터는 콤마만 될까요? 탭만 될까요? 아니에요. 모든 텍스트는 세퍼레이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냥 읽어왔을 때는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탭을 세퍼레이터로 지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잘 잘라오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뭘로 해볼까요? 3으로 해볼까요? 5로 해볼까요? 5로 한번 잘라볼까요? 5로 자르면 안 될 것 같고 T로 잘라볼게요. T로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탭이라서 T는 안 먹히는 것 같고 5로 잘라볼게요. 숫자라서 안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떤 세퍼레이터도 다 된다는 거고요. 세퍼레이터를 그냥 공백으로 해볼까요? 공백으로 해도 안 되네요. 세퍼레이터를 뒤에 샘플에서 문자열로 세퍼레이터를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퍼레이터는 그냥 지정하기 나름이다. CSV는 콤마를 세퍼레이터로 한 파일들이고 주로 TSV는 탭을 세퍼레이터로 한 파일들이다. 그래서 TSV 파일이라면은 보통 탭을 적어준다 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저희는 임포트하는 법을 배웠어요. CSV 파일, CSV, TSV 그리고 TXT까지 어떻게 임포트하는지 배웠죠. 어떻게? read underbar CSV로. CSV일 경우에는 별일 없이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근데 TSV일 경우에는 세퍼레이터를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 까지 배웠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가져왔으니까 임포트하는 걸 배웠으니까 익스포팅하는 걸 배워볼게요. 익스포팅은 간단해요. 임포트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read 언더바. 익스포트 할 때는 to 언더바를 쓰면 돼요. 자, CSV를 통해서 읽어온 df iris 샘플이 있죠. 여기서 첫 지금 25행까지 있잖아요. 0행부터 25행까지 있잖아요. 여기서 첫 5행만 떼서 따로 iris 샘플 언더바 2로 익스포트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첫 5행만 가져올게요. 가져오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첫 5행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점하고 헤드가 제일 위에 파일들만 위에 몇 행들만 가져오란 건데 기본값이 5예요. 첫 10행을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n = 10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0부터 9까지 10개를 가져왔죠. 첫 2개를 가져오고 싶으면요. n = 2 적어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적어주시면요. n = 5가 5라는 거예요. 5개 가져오는 건데 이 괄호 안에 n 파라미터를 아무것도 안 넣어주시면은 n = 5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값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5개의 행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iris 언더바 샘플 언더바 2로 따로 익스포트를 할 거예요. 익스포트 어떻게 한다 그랬죠? to CSV로 해요. 코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가져오고 싶은 거를 일단은 요 5행까지만 가져온 데이터 프레임을 iris 샘플 2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iris 샘플 2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은 2번은 5개의 행만 선언된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럼 요거를 df iris 샘플 2번을 익스포트 할 거죠. 익스포트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to 언더바 CSV로 해요. CSV로 하고 안에는 뭘 적어주냐? 익스포트 하고자 하는 경로를 적어줘요. 정확하게 말하면 경로. 현재는 파일명만 적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iris 언더바 샘플 언더바 2.csv란 파일로 익스포트가 돼요. 그게 밑에 코드고요. 여기는 경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파일명만 딸랑 적어주면은 동일한 경로의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만 있었는데 새로 고침을 해보면 생겼죠, 새로. 볼까요, 이게 뭔지? 저희가 의도한 대로라면은 df 언더바 iris 샘플 2번의 데이터 프레임 요게 그대로 여기 저장돼 있어야겠죠. 그럼 요 파일을 오픈해서 보셔도 되고, 어차피 파일이 있으니까 저희 읽을 줄 알잖아요. 다시 리드 해오시면 돼요. 리드를 해올게요. 리드를 하니까 뭔가 좀 달라요. 저희 지금 요거 익스포트 했잖아요. 근데 요 데이터 프레임을 익스포트해서 iris 샘플 2번으로 익스포트를 해서 그걸 그대로 다시 읽어왔는데 똑같지가 않네요. 제일 앞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덱스가 그대로 저장돼 있어서 그래요. 보시면은 요게 지금 인덱스잖아요. 인덱스 또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인덱스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CSV 엑셀 파일에 그런 속성을 따로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칼럼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인덱스가 저장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꼴 보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장할 때 인덱스 값을 first로 해주면 돼요. 다시 iris 샘플 2번을 iris 샘플 2번 noindex CSV 파일로 저장해 볼게요. 인덱스를 first로 주고 실행 하고 그러면 noindex 파일이 생겼죠? 그럼 요거를 다시 읽어 오겠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다시 읽어 와 볼게요. 그러면 인덱스 파일이 저장되지 않았으니까 깔끔하게 읽어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두 개를 열어보면은 기존에 인덱스 first를 넣지 않고 실행했던 건 이렇게 요거를 텍스트 파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인덱스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unnamed라고 나왔죠. 근데 noindex라고 저장한 파일은 실행을 해보시면 인덱스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앞에. 그래서 이제 익스포트 할 때 보통 깔끔하게 하려고 인덱스 값이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는 이상 안 넣어줘요. 혹은 그냥 넣으신 다음에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형태를 보고 앞에 의미 없는 인덱스 값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인덱스를 지워주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CSV, TSV, 텍스트의 입출력을 배웠어요.